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 샘 리얼터 리차드 최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바쁜 시기라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네요. 많은 바이어들과 함께 정말 많은 집들을 보러 다니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는데요. 바이어들의 취향이 생각보다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집을 보러 갔을 때 반응이 좋은 부분과 반대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집을 팔기 위해 마켓에 내놓을 때 레노베이션을 한 집과 하지 않은 집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레노베이션을 한 집이 확실히 반응이 더 빨리 오고 더 쉽게 수월하게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레노베이션을 했다고 해서 들어간 비용 이상으로 무조건 더 비싸게 팔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레노베이션은 집을 더 수월하게 팔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업그레이드는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바이어들이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요. 특히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매우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집이 안 팔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집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기왕 돈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할 때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의미 없는 비용을 쓰는 것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은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과 선호도, 트렌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주방입니다. 주방은 바이어들이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공간 중 하나이죠. 그래서 셀러들이 레노베이션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도 주방입니다. 카운터탑의 경우 인조석인 쿼츠는 여전히 좋은 선택입니다. 관리하기 쉽고 깔끔하고 많은 바이어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소재입니다. 요즘은 천연석인 쿼츠아이트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연석 느낌이 강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쿼츠, 쿼츠아이트, 그래나이트, 마블 등 어떤 소재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무늬가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진으로 볼 때는 강한 무늬가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바이어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너무 강한 패턴이나 색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집을 팔기 위한 목적이라면 너무 튀는 디자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무난하고 세련된 선택이 좋습니다. 한동안 주방 아일랜드 옆면까지 돌이 내려오는 워터폴 카운터탑이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물론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새집 느낌도 나고 디자인적으로 임팩트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은 이 트렌드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하나의 커다란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멋지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비용만큼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해 줄지는 별개의 문제죠. 집을 팔기 위한 레노베이션이라면 멋을 내는 것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주방의 와이트 컬러는 주방이 엄청나게 밝고 청결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사진에 예쁘게 나오고 코로나19 시기 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트렌드였지만 요즘은 예전만큼 강한 선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캐비넷, 조리대, 벽 등 모든 것이 하얀색으로 통일된 주방은 시각적인 대비나 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이어들에게 마치 병원처럼 차갑고 생기 없는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무채색 트렌드에 실증을 느끼고 지나간 유행처럼 봅니다. 실제로 생활해보면 작은 얼룩, 스크래치, 때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캐비넷을 끊임없이 닦고 청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단점이 크게 부각되죠. 요즘 바이어들은 주방에서 두 가지 톤의 캐비넷을 위아래로 매치하면서 따뜻한 공간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색상의 카운터탑을 적용을 하고 따뜻한 목재 포인트나 다양한 질감을 추가를 하고 서랍 손잡이 등 하드웨어의 색깔과 이거를 매치해서 교체를 하시고 백스플래시에 약간의 색상을 추가를 하면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주방에서 아일랜드는 거의 필수죠.
하지만 아일랜드는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작으면 실용성이 떨어지고 너무 크면 오히려 공간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일랜드를 크게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에 과연 몇 명이나 앉아서 사용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이어들은 집을 볼 때 단순한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선이 편한지, 주방을 사용할 때 답답하지 않은지, 가족이 실제로 생활하기 좋은지를 보죠. 그래서 아일랜드는 크기보다 비율과 동선이 더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인테리어 영상에서 오픈 선반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처음 보면 예쁩니다. 그릇을 잘 정리해두면 감각이 있어 보이고 주방이 가볍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바이어들은 처음에 예쁘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떠오를 거예요. 저기는 먼지가 많이 쌓이겠지. 그릇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항상 정리정돈도 힘들겠지. 바이어들은 생각보다 물건이 많습니다. 주방에서는 예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납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픈 선반만 많이 있는 주방보다는 문이 달린 캐비넷이 충분히 있는 주방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팔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픈 선반은 포인트로 살짝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주방에서 바이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토브 위에 설치된 마이크로웨이브죠. 예전에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긴 한데요. 요즘 바이어들은 이 구조를 조금 오래된 느낌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뜨거워진 그릇을 내리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높이도 애매하고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급 주방에서는 거의 선호도가 없습니다. 요즘은 서랍형 마이크로웨이브나 빌트인 방식이 더 세련되게 받아들이죠. 물론 꼭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을 팔기 위해 주방을 새로 고친다면 스토브 위 마이크로웨이브는 한번 꼭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많이 보이는 가전제품은 스테인리스 제품인데요. 꽤 오랫동안 유행을 유지해 왔죠. 스테인리스는 깔끔하고 무난해 보입니다. 많은 바이어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고 집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라면 다소 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방 캐비넷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패널형 빌트인 가전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집에 필요한 선택은 아니고요. 고가 주택이나 새로 레노베이션하는 집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죠. 주방 싱크대도 바이어들이 은근히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요즘 바이어들은 카운터탑 위에 얹혀있는 방식보다 아래에 매립된 언더 마운트 싱크를 더 선호합니다. 보기에도 깔끔하고 청소하기도 편하고요. 카운터 위에 물이나 음식을 바로 싱크 안으로 닦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셀 싱크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욕실 세면대 위에 볼처럼 올라와 있는 이 베셀 싱크는 처음에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튀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청소가 번거롭다고 느끼는 바이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 위한 업그레이드라면 너무 개성 강한 세면대보다는 깔끔한 언더 마운트 스타일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예전에는 욕조와 샤워를 하나의 공간에 함께 넣는 구조가 흔했죠. 요즘은 샤워 공간과 욕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샤워는 샤워부스로 깔끔하게 만들고 욕조는 별도의 공간에 두는 방식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욕조가 예전만큼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많은 바이어들이 욕조보다 넓고 편한 샤워 공간을 더 선호합니다. 성인 위주의 가정이나 바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욕조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욕조를 설치해야 한다면 요즘은 독립형 욕조가 더 세련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TV를 벽난로 위에 두는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죠. 거실에서는 TV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 TV가 점점 커지면서 어디에 놓을지가 애매한 집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피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벽난로 위입니다. 벽난로 위에 TV를 설치하면 시선이 너무 높아지면서 실제로 앉아서 오래 보기에는 목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바이어와 집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TV는 어디에 놓을까? 소파는 어디에 둬야 하지? 가구 배치가 편할까? 뭐 등등. 거실은 단순히 넓어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TV와 소파가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꾸미거나 레노베이션 할 때는 거실의 실제 생활 동선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오픈 컨셉 플로어 플랜의 선호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오픈 컨셉이 거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주방, 다이닝, 거실이 하나로 시원하게 연결된 구조를 많은 바이어들이 좋아했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도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소음 문제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공간이 완전히 뚫려 있는 구조보다는 어느 정도 개방감은 있으면서도 공간별 용도가 분명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선호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이 반도어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문을 여닫는 공간을 줄일 수 있고 인테리어 포인트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단점이 아주 많아요. 문과 벽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소리나 냄새가 잘 차단되지 않아서 안방 욕실이나 화장실처럼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공간에는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일반 여닫이 문이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닥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바닥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카펫은 요즘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펫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특히 털이 긴 카펫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카펫을 꼭 해야 한다면 베이지 계열의 낮고 깔끔한 카펫이 더 무난합니다. LVP나 라미네이트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비용 면에서는 장점이 있죠. 관리도 편하고 설치도 비교적 쉽고요. 하지만 바이어들 중에는 걸을 때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나 소리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200만 이상의 고가 주택이라면 LVP나 라미네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엔지니어 우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재는 집의 첫 인상과 전체적인 고급스러움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레노베이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신다면 바닥은 반드시 중요한 우선순위에 넣어야 합니다. 팝콘 실링은 집을 오래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서면 바닥이나 가구에 먼저 눈이 가지만 차차 천장의 거친 질감이 눈에 들어오면서 공간 전체가 오래되고 낡아 보이게 되죠. 이런 울퉁불퉁한 천장은 과거에 시공 결함을 감추고 공사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해서 인기를 끌었지만 미적 기준이 달라진 지금은 오히려 집이 노후됐다는 신호도 받아들여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먼지가 쌓여도 청소가 어렵고 수리 후에 기존 질감과 맞추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라면 천장을 매끄럽게 정리하고 새로 페인트 칠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훨씬 밝고 넓어 보이면서 관리도 쉬워집니다. 요즘은 시큐리티, 조명, 난방, 에어컨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요. 보여주기에는 멋지죠. 편리해 보이고 집이 최신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이어가 이런 기능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바이어에게는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고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업그레이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 집이라면 내 취향대로 꾸미는 것이 맞지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내가 편한 구조, 내가 만족하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집을 팔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셀러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바이어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너무 개성이 강하거나 관리가 어렵거나 유행이 지나가는 요소에 큰 돈을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어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입니다. 깔끔하고 관리하기 쉬워 보이고 가구만 갖다 놓으면 바로 살 수 있게 크게 손볼 필요가 없게끔 보여야 합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집이 반응이 빠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리차드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